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4회 25번 문제입니다. 협회 공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죠. 자, A번에 보면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네,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는지 규정 없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두어도 되고 서울 아닌 곳에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은 협회에 관해서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예, 옳은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역시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 X가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우리 암기 프린트 맨 마지막 56번에 보면은 10분의 1이 있죠?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하고 D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암기사항이죠.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1번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 상투, 시공시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무등록, 부정한 방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여부를 하는 경우, 직접거래 상방대리 투기조장,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왕따시키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22번에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렇게 14가지가 있었고요. 2개가 더 추가됐죠.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촉해서 보존을 고용한 경우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양수, 대여,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했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네요. 직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없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직거래,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했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거는 비규제적인 경우는 6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적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실입주 계획 신고해야 되죠.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실거래 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탁관리인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요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 이거 전부 다 암기사항이네요.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16번 암기 프린터 16번에 보면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귀속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이죠.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2023년도에 신설된 게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보조원 고용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이네요. 아닌 것. 기억에 보니까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개사 절대적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거짓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디귿에 사망, 해산, 절대적 취소네요.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디귿이네요.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리얼에 보면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음,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 역시 금지행위,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이 금지행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지행위 해가지고 300만 이상 벌금이 확정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또는 징역, 금고 이런 것들이 확정됐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지만 단지 금지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